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법이 보이는 법보영TV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은데요.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세는 법적으로 말하는 전세권이랑 다른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한 다음 나갈 때 돌려받는 구조로 법적으로는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없는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은 임대인들의 무리한 갭 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주택 매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세입자를 받으면 그 보증금에 대출금을 더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처음부터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방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세 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전세 사기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근저당권이 있지만 대출을 거의 다 갚아서 곧 말소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과다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조차 가입이 불가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서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 연립주택 등을 이용하여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비와 가전제품을 지원한다거나 대출이자 중 일부를 부담한다고 제안하는데요. 너무나 혹하는 조건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 대행사까지 공모를 해서 사기 범행을 계획하면 법에 무지한 일반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자력이 없는 신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임차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바뀌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악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확정일자 정보가 금융권에 연계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이라도 은행이 미리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 적정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해서 50에서 60%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율이 80%보다 높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부채 증명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갑구에 신탁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탁 물건이라면 신탁 원부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 기간에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확인하셔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물어보신 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 전세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안심 전세 앱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니 시세 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 변동 사항 알림, 보증보험 가입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하여 미리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설치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주변에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어째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이후의 형사 절차는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당히 중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를 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실질적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면서 민사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매 절차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받게 된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방식이 점점 교묘하고 복잡해지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벌이는 전세 사기에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약을 진행하기 전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도 민형사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